안녕하세요. 출근길 뉴스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좀 굳더라고요. 오후에는 비가 완전히 그칠 거라고는 하는데 남부지방은 소나기도 온다고 하니까요. 오늘 날씨 잘 체크하면서 움직이셔야 될 것 같아요.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가능성이 부상한 데다가 글로벌 중앙은행의 부양정책 기대도 강화되면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뉴욕 증시 내에서 다우 지수는 전장보다 1.35% 급등하면서 26,465.54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97% 뛰면서 2,917.75포인트에, 나스닥 지수는 1.39% 오른 7,953.88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급등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 ECB가 기준금리 인하 등 경기 부양을 시사하고 미중 무역 협상이 재개되는 등 호재가 겹친 결과입니다. 독일 닥스 지수는 2.03% 급등하면서 12,331.75포인트에, 프랑스 캬크 지수 2.2% 뛰면서 5,509.73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영국의 런던 증시도 1.17% 오르면서 7,443.04포인트 기록했네요. 전거래일 국내 증시, 앞서 나흘 연속 하락했던 코스피 지수는 닷새 만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갈 길 바쁜 코스피 지수에 힘을 보탰고요. 코스닥 지수는 오전에 상승 흐름을 지키지 못하고 오후 들어서 하락 전환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출정식,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 등의 굵직한 이벤트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은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0.38% 오르면서 2,098.71포인트의 장을 마감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장 대비 0.59% 떨어진 714.86포인트의 거래를 끝냈습니다. 국제유가는 하루 만에 급등했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달 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계기에 정상회담을 열기로 했다는 소식에 힘을 받았습니다. 서부텍사스 원유는 전날보다 1.97달러, 배럴당 3.8% 오른 53달러 90센트의 거래를 마쳤고요. 런던 IC 선물거래소의 8월물 브렌트유도 배럴당 2.18% 상승한 62달러 27센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18일 이틀간 회의에 들어간 가운데 미 백악관이 지난 2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방안에 대해 법률 검토 작업을 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에 대한 해임 논의했다는 보도는 이전에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백악관이 파월 의장의 의장직만 박탈하고 연준 이사직은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해임 논의 논란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사나 대북제재위에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정제유 추가 공급에 즉각 중단 조치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중국과 러시아가 제동을 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은 지난 11일 북한이 불법 해상 환적을 통해 이미 대북 제재가 규정한 올해 한도를 초과한 정제유를 취득했다며 유엔 회원국들의 북한에 대한 추가 정제유 공급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할 것을 촉구하는 문서를 대북 제재위에 보낸 바가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좋은 전화 통화를 했다면서 주요 20개국 회의에서 정상회담을 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로 좋은 대화를 나눴다면서 우리는 다음 주 일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장시간 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에 이어 중국도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화 사실을 공개하고 G20 기간 미중 관계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어제 중국 CCTV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최근 한동안 중미 관계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는 양국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28일에서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계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어서 세계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은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의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은 물론이고요. 한층 격화된 미중 무역 전쟁의 향배를 가늠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악화하는 글로벌 경기 전망으로 인해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 등에 속속 나서는 가운데 유럽 중앙은행 ECB도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 도입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섰습니다. 18일 블룸버그 통신은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열린 중앙은행 포럼에서 향후 경기 전망이 개선되지 않고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지 않으면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필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 총재가 추가 부양책을 시사하면서 유로화가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면서 이는 미국에 대한 경쟁력을 부당하게 키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8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유럽은 물론 중국 등 다른 나라들은 수년간 이런 방식을 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범죄인 인도 법안 추진에 대한 홍콩 시민들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 홍콩 행정수반인 캐리람 행정장관이 시민들에게 직접 사과했습니다. 캐리람 장관은 사회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한 범죄인 인도 법안을 재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법안의 완전한 철회는 거부했습니다. 사퇴를 묻는 말에는 제2의 기회를 얻길 원한다고 답해 이 또한 거부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을 통해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가 새로운 진전을 거두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미 대화 재개에 대한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시 주석의 방중은 중국의 북중 관계 발전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대미 압박설 등 다른 것들과 연관지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에서 한국 최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접속이 또다시 차단됐습니다. 어제 출근길 뉴스에서도 이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업계 관계자는 지난 14일에 네이버가 차단될 때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네이버에 접속하면 인터넷 프로토콜이 엉뚱한 것으로 연결되면서 막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페이스북이 자체 암호화폐 리브라 정식 출시 계획을 공식적으로 처음 현지 시간 18일 발표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한 암호화폐 사업 보고서를 통해 오픈소스 기반의 암호화폐 리브라를 해외 주요 파트너사와 함께 내년 상반기에 정식 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7월에서 8월 여름철에 한해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을 확대해 요금을 할인해주기로 했습니다. 전국 1629만 가구가 월 평균 만원 수준의 할인 혜택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만 할인 금액만큼 한국전력의 비용 부담이 불가피해 한전 적자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안 결정 시한이 오는 27일로 다가온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최저임금 인하 혹은 동결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 단체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소한 동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업종별, 규모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등 결정 기준을 보완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정부가 인프라 시설 안전 강화 차원에서 앞으로 4년간 32조 원을 들여 통신구, 즉 통신선이 깔린 지하도관, 상하수관, 전력구, 즉 전력선이 깔린 지하도관 등 낡은 시설물을 재정비하고 정비하고 체계적 관리 체계를 갖춥니다. 정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 강화 종합대책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올해 1분기 국내 기업 매출이 2년 반 만에 역성장했습니다. 반도체, 석유화학 등 주요 업종 부진이 주 요인으로 분석되고요. 매출로 평가되는 기업의 성장성은 물론 수익성과 안정성 지표도 동반 악화됐습니다. 기준금리를 연 1.75%로 동결한 지난달 3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소수 의견을 냈던 조동철 위원 외에 다른 위원 한 명도 사실상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음 달 18일 금통위에서는 최소 2명이 명시적으로 금리 인하 의견을 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은이 연내 금리를 내릴 것이란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출근길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요, 카메라 각도를 좀 바꿔봤는데 어떤가요? 새로운 느낌이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오늘 또 힘차게 하루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